스케일, 제프리 웨스트. 서문 개요 요약. 생명은 엄청나게 넓은 규모의 범위에 걸쳐서 놀랍고도 다양한 형태, 기능, 행동을 보여주는 우주에서 가장 복잡하고도 다양한 현상일 것이다. 한 예로 이 지구에는 무게가 1조분의 1g도 안 되는 세균에서부터 수억 g에 나가기도 하는 대왕골에 이르기까지 800만 종이 넘는 생물이 살고 있다고 추정된다. 브라질의 열대림에 가면 축구장만한 면적에 100종이 넘는 나무와 수천 종 수백만 마리에 달하는 곤충이 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종 하나하나가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가는지, 각각 수정되고 태어나고 번식하고 죽는 방식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생각해보라. 많은 세균은 고작 1시간 동안 살고 10조분의 1와트에 불과한 에너지만을 쓴다. 반면에 고래는 한 세기 넘게 살면서 수백 와트씩 에너지를 대사할 수 있다. 생명의 이 놀라운 테피스트리에 우리 인류가 이 지구에 도입한 경이로울 만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생활까지 더해보라. 특히 도시라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 그리고 상업과 건축에서 문화의 다양성, 시민 각각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쁨과 슬픔에 이르기까지 그 도시 안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현상들을 떠올려보라. 이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것들을 태양을 도는 행성들의 놀라운 단순성과 질서 또는 시계나 아이폰의 정확한 규칙성과 비교해보면 이 모든 복잡성과 다양성의 밑에도 그와 비슷한 어떤 질서가 숨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모든 생물이 따르는, 아니 동식물에서 도시와 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복잡한 체계를 지배하는 몇 가지 단순한 규칙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전 세계의 숲, 사바나, 도시에서 펼쳐지는 모든 드라마는 그저 우연한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났을 뿐인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일에 불과할까? 이 모든 다양성을 낳은 진화 과정의 무작위적 특성을 생각하면 거기에서 어떤 규칙성과 체계적인 행동이 출현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법하지 않고 직관에 반하는 듯이 여겨질 수도 있다. 생물권, 그 각각의 하위체계, 신체기관, 세포, 유전체를 이루는 무수한 생물 하나하나도 자연 선택 과정을 통해 나름의 독특한 생태적 지위에서 자기만의 역사적 경로를 따라서 진화했으니까. 이제 다음의 그래프들을 보자. 각 그래프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잘 알려진 양들을 크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첫째 그래프는 대사율을 동물들의 체중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둘째 그래프는 평생 동안 뛰는 심장 박동수를 마찬가지로 동물의 체중별로 표시한 것이다. 셋째 그래프는 한 도시에서 나오는 특허 건수를 인구별로 표시한 것이다. 마지막 그래프는 상장 기업들의 순자산과 이익을 직원 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수학자나 과학자 혹은 이 중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대단히 복잡하면서 다양한 과정들의 일부인 이런 것들 밑에 어떤 놀랍도록 단순하면서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무언가가 있음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마치 기적처럼 이 자료들은 각 그래프에서 멋대로 분포하지 않고 거의 직선을 이루고 있다. 각 동물, 도시, 기업의 역사적 지리적 우연성을 떠올릴 때 예상할 수 있는 양상과 전혀 다르게 말이다. 아마 가장 놀라운 그래프는 그림 2일 것이다. 어느 포유 동물이든 심장이 평생 뛰는 평균 횟수는 거의 같다. 생쥐처럼 작은 동물은 겨우 몇 년을 사는 반면 고래 같은 거대한 포유 동물은 100년 이상을 살 수 있음에도 심장이 뛰는 횟수는 거의 같다.
위의 사례들은 동물, 식물, 생태계, 도시, 기업의 크기에 따라 측정 가능한 거의 모든 특징이 정량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규모가 변하는 무수한 사례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 책에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실려 있다. 이런 놀라운 규칙성은 서로 전혀 다르고 고도로 복잡한 이 모든 현상의 밑바탕에 공통된 개념 구조가 있으며 동물, 식물, 인간의 사회적 행동, 도시, 기업의 동역학, 성장, 조직 체계가 사실상 비슷한 일반 법칙을 따름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 책은 바로 그 점에 초점을 맞춘다. 나는 이런 체계적인 규모 변화 법칙의 특성과 기원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것들이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고 어떻게 삶의 수많은 측면과 궁극적으로 지구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과제를 깊고 넓게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지를 말이다. 종합하자면 이 규모 증가 법칙들은 과학과 사회 양쪽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중요한 질문을 규명하는 정량적인 예측 틀로 이어질 수 있는 기본 원리와 개념을 살펴볼 창을 제공한다.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사고방식, 즉 원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그 원대한 질문 중 일부의 원대한 답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 책에서 나는 급속한 도시와 성장, 세계의 지속 가능성에서 암, 대사, 노화와 죽음의 근원을 이해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주요 도전 과제와 현안 중 일부를 어떻게 하면 통합된 단일 개념 틀로 파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 기업, 종양, 우리 몸이 서로 대단히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며 각각이 조직화, 구조, 동역학 측면에서 놀라울 만치 체계적인 규칙성과 유사성을 보여주는 보편적인 주제의 변주곡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모든 것들이 공유하는 한 가지 특성은 고도로 복잡하며 분자든 세포든 사람이든 매우 넓은 범위의 시간 및 공간 규모에 걸쳐 연결되고 상호작용하고 연결망 구조를 통해 진화하는 엄청나게 많은 개별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 연결망 중에는 우리의 순환계나 도시의 도로망처럼 눈에 빤히 보이는 지극히 물질적인 것도 있는 반면 사회관계망, 생태계, 인터넷처럼 더 개념적이거나 가상적인 것도 있다. 이 큰 그림틀을 이용하면 다양하고 흥미로운 질문을 규명할 수 있다. 그 중에는 내 흥미를 자극하여 연구 대상이 된 것도 있는데 그것들은 이 책의 각 장에서 다룰 예정이다. 몇 가지 예시를 들면 이렇다. 우리는 왜 천년만년 살지 못하고 기껏해야 120년밖에 살지 못할까? 우리는 왜 죽는 것일까? 그리고 이 수명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와 복잡한 분자의 특성을 토대로 수명을 계산할 수 있을까? 그것들의 특성을 바꿀 수 있을까?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 우리와 거의 동일한 재료로 이루어진 생쥐는 겨우 2, 3년밖에 못 사는 반면 코끼리는 왜 75년까지 사는 것일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평생 동안의 심장 박동수는 코끼리와 생쥐를 비롯한 모든 포유동물에서 거의 동일하게 약 15억 번인 이유가 무엇일까? 세포와 고래에서 숲에 이르기까지 생물과 생태계가 놀라울 만치 보편적이고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크기에 따른 규모 증가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장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물의 생리와 생활사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는 듯한 내4라는 마법의 수는 어디서 기원한 것일까? 우리는 왜 성장을 멈추는 것일까? 우리는 왜 매일 8시간을 자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왜 쥐보다 종양에 훨씬 덜 걸리는 것일까? 그리고 코끼리에게는 왜 거의 종양이 생기지 않는 것일까? 기업은 대부분 존속기간이 비교적 짧은 반면 도시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취약점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기업조차도 필연적으로 맞이하는 몰락이라는 운명을 어떻게 회피하면서 성장을 계속하는 것일까? 도시와 기업의 과학을, 즉 그것들의 동력학, 성장, 진화를 예측 가능한 정량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개념들을 개발할 수 있을까? 도시의 최대 크기가 있을까? 최적 크기는
동식물의 최대 크기는 있을까? 거대 곤충과 아주 넓은 거대 도시가 존재할 수 있을까? 삶의 속도는 왜 증가할까? 사회 경제적 삶을 지탱하기 위해 혁신의 속도가 계속 가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류가 만들어낸 겨우 지난 1만 년에 걸쳐 진화한 체계들이 수십억 년에 걸쳐 진화한 자연세계와 어떻게 하면 계속 공존할 수 있을까? 착상과 부의 창조를 통해 약동하는 혁신적인 사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구는 슬럼과 갈등, 황폐함으로 가득한 운명을 맞이할까? 나는 비록 이론 물리학자의 관점과 눈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이런 질문들을 연구하려면 학제간 정신으로 무장하고서 생물학의 근본 문제들과 사회과학과 경제학의 문제들을 통합하는 등 모든 학문 분야에서 나온 개념을 통합하는 일과 개념적 틀이 중요함을 역설할 것이다. 그러면서 규모 증가라는 동일한 기본 틀이 빅뱅으로 시작된 우주의 진화에 관연한 소립자들과 자연의 근본적인 힘들을 아우르는 통일된 그림을 그리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도 이야기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도발적이면서 사변적이기 해도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확정된 과학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것들만을 제시하고자 애썼다. 설령 대부분까지는 아니라 해도 이 책에 실린 결과와 설명 중 상당수는 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 논증과 유도를 거쳐 나온 것이지만 이 책은 전문 용어를 쓰지 않고 교육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른바 교양 있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썼다. 내게는 매우 힘겨운 도전이었는데 그런 설명을 하려면 시인다운 기질도 좀 갖춰야 한다는 의미이긴 하다. 동료 과학자들이라면 내가 수학 언어와 전문 용어를 평이한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겠지만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보지 말기를 바란다. 수학에 더 관심이 많은 독자를 위해서는 관련된 학술 문헌도 후주에 실어 놓았다.